안녕하세요. 저는 치과 의사인 아버지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어머니 밑에서 잘 자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대단한 부유층은 아니었지만 부모님 덕분에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자랐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매우 검소한 분들이셨기 때문에 사치를 좋아하거나 물질적인 욕심이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외동 아이인 제가 하고 싶은 공부나 일에 대해 믿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셨죠. 제가 있으신 오빠는 조금 더 엄격하게 다루셨고 저에게는 특히 관대하게 자유롭게 키워주셨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원하는 일을 배울 수 있었죠.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예전에는 유학을 위해 영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외국에서 미술을 전공한 덕분에 지금은 한국에서 서양화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직 크게 이름을 날린 화가는 아니지만 조금씩 전시회에 참가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남편과 함께 여러 화가들과의 특별한 계획을 마련한 적이 있는데 갤러리에서 개최된 전시회 후 파티에서 우연히 만나서 친해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미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미술 비평 이론을 가르치는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파티에서는 남편이 학생들과 함께 제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를 통해 제 그림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치 제 마음을 읽어주는 듯한 남편에게 첫눈에 반해 연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사실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당신의 것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내 직업도 여전히 변화가 없고 우리 부모님도 그런 부분에 중요성을 두지 않는 분들이니까 신경이 쓰입니다. 하지만 결국 근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직은 교수가 아니라서 약간은 그렇게 느낄 때도 있죠. 지금은 이런 상태지만 언젠가는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 되더라도 괜찮겠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보면 결혼 전에는 저희 집안과 남편의 집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가 우리의 관계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했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결혼에 망설임이 없었던 거예요. 필요가 없었죠. 저희 부모님은 남자를 선택할 때 무조건 됨됨이가 최우선했다. 번지르한 직업을 갖고 있는 남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유였기 때문에 결혼 허락을 구할 때 전혀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좋다고 하면 뭐든 괜찮다고 하시며 남편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그렇게 연애하며 양가 어른들도 만나다 보니 관계가 깊어졌어요. 결혼 전에 시가선이 저와 우리 집안을 아주 좋게 대해주셨어요. 역시 유학도 다녀오고 곱게 잘 자라 그런가 어쩜 이렇게 참하고 예쁠까? 그래, 내가 맨날 자랑해 우리 며느리들이 저기 영국에 유학까지 갔다 왔다고. 아주 대단한 화가라고. 아니에요. 어머님도 대단하시군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어머님은 원래 사람이 말이야? 잘하세요. 환경 또한 중요한데 나는 항상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의 부모님과 그들의 가정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대화를 통해 매우 부유하게 자랐고 아름답게 대접을 받고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행운을 누렸다고 느꼈어요. 이 말이죠. 돈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야? 내 말이 어떤 말인지 알지? 그렇다면 이 사람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알 것 같아요. 만약 엄마를 만나면 그 깊은 정이 느껴질 거예요. 또한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대화가 오가게 됐죠. 결혼 준비는 어떤가요? 집은 그쪽에서 준비를 도와주실 거고 드레스는 어떻게 선택할지 같이 골라볼까요? 너는 드레스를 너무 잘 입어서 나도 함께 드레스를 고르러 가자며. 네, 좋아. 나 꼭 드레스를 볼 때 같이 가자고. 그리고 그쪽 엄마 집은에서 이 사람과 반은 만나야겠어요. 부모님이 주신 교육 방침은 두 분 다 더 힘을 합쳐서 집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다. 또한 어릴 적부터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충분히 지원해 주셨지만 필요 없는 물건은 구매를 절대 허용하지 않았다. 원하는 옷을 사려면 집안일을 하거나 용돈을 벌어서 구매하는 방법을 권고해 주셨다.
현재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부모님이 집을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돈도 있는 양반들이 너무 구는 것 같아. 아이고, 아니다 됐다. 혼잣말이야. 신경 쓰지 말라고. 우리 부모님 철학이 그렇다고 하니 황당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부모님께 뭔가를 당연한 듯 봤는데 익숙하지 않았던 터라 결혼하면서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나 직하는 것에 많이 놀랐어. 당황스러웠네. 우리 집에서 왜 집을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셨지? 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무래도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 집보다 잘 사시니까 여유 있는 쪽에서 당연히 해 두실 거라고 생각한 거지. 아무래도 그게 좀 자연스럽긴 하잖아. 우리 집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가 봐.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몰랐네. 이게 황당할 수도 있는 거구나. 각자 살아온 환경이나 집안 분위기에 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구나 했어요.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비추시는 시호의 모습에 그때 나도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남편의 말을 듣고 나서는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그냥 넘어갔어요. 결국 집은 우리 집에서 전혀 도움받지 않고 우리끼리 힘으로 모은 돈과 대출을 합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은 처음에는 순조롭고 편안했어요. 그런데 역시 겨우 1에서 2년 만나고 상대를 다 할 수 없는 건가 봐요. 돈에 대한 큰 욕심이 없고 순수하게 미술을 사랑하는 남자로 생각했던 남편은 결혼을 한 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몰랐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정말 제가 더러워서 때리던 해야지. 왜 그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시간 강사로 발버둥 쳐봐야 해도 나 같은 흙수저는 그냥 쭉 시간 강사야.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이 바닥에서 교수 되기, 하늘의 별이고 그마저도 다 뒤로 찔러주고 앞으로 밀어주고 그래야 하는 거지? 진짜가 집에 태어난 게 잘못이다. 잘못이에요. 본인보다 더 실력이 없으면서도 먼저 교수 자리를 꿰차는 사람들을 보며 남편은 소위 말하는 현타를 많이 느끼고 있는 듯했죠. 그런 남편을 보며 저도 안타깝기도 했지만 어떻게 도와줄 게 없으니 안타깝기만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여보, 장인어른. 장모님께 어떤 이야기 좀 해볼 수 없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미술이나 대학 분야에는 인맥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분야로는 별로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나는 그동안 전시회도 많이 다녀봤고 갤러리 관계자들도 만났을 때 느낀 건데 갤러리 운영은 돈이 돼야 해요. 처음에 투자를 잘하고 명성을 쌓으면 계속해서 전시를 유치하며 키우는 게 쉬울 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인맥이 전혀 없진 않아서 지금 우리 부모님께 갤러리를 차리자고 얘기하자 생각 중이에요. 그냥 잘 말해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시간 강사 사위보다는 갤러리를 운영하는 사위가 훨씬 나아 보이실 거예요. 너도 그렇고 우린 그런 생각을 안 해봤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고 A 사람 사는 것은 모두 같은데 그렇게 고상한 척 안 해도 돼. 나부터도 이것만으로 계속 산다고 생각하면 못 같은데. 사실 결혼 전 저는 제 자신의 힘과 재능으로 강사로 일하고 외부 기구로 활동하는 남편의 성실하고 부지런한 모습이 좋았기에 보기에도 그럴 때때 보이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남편이 낯설기도 하고 조금은 귀여웠어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난 당신의 순수한 모습이 너무 좋았어. 학생들에게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는 당신의 눈빛, 당신의 말투, 그런 게 너무 보기 좋았다고. 근데 지금 당신은 왜 그 기쁨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야? 그냥 원래 당신 모습대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어. 언제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은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갈래? 바래, 그게 뭐가 중요해서 그래? 나는 단지 보기 좋았을 뿐이야. 나는 여러분을 첫눈에 반한 모습이라서 그 열정과 순수함에 대해 떠들어대는 소리는 좀 그만하길 바래. 열정과 순수함이 뭐 밥을 먹이나요? 돈이 밥을 먹이죠. 이러면 결국 꾸준히 욕을 듣는 꼴이 되는 거잖아.
하지만 여전히 나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학교에 남아 계시면 좋겠는데, 그럼서 강단의 말을 따라 여러분에게 적합한 곳을 찾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학자로서의 꿈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건 아니에요.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더 실질적으로 배울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알지도 못한 것들을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더 많이, 더 잘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게 좋겠어요. 생각해보니 당신의 말도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겠어요. 내가 부모님께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보, 너무나 고마워. 당신 말로만 해결했어. 나는 진짜 결혼을 잘 한 것 같아. 고마워. 여보, 남편이 그렇게까지 기뻐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의 계획과 포부를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부모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 말을 한참 들으신 듯 말씀하셨어요. 그 생각과 계획들도 일리는 있지만 아직은 점고할 수 있는 일도 갈 수 있는 길도 많고 다양하니 지금 당장 갤러리를 차리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원래의 꿈이었던 교수직에 좀 더 매진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나중에는 부모님께서도 도움을 주고 갤러리도 차리는 일도 가능할 것이지만 너무 젊은 나이에 그렇게 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남편에게도 어렵지 않을까요? 좋은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린 게 부끄러워지고 저희 힘으로 좀 더 힘껏 해보지 않고 덜컥 부모님께 손부터 벌리다 남편에게도 이런 부모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실망하면서도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이 문제는 순탄히 지나간 듯 했죠. 근데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시모가 저희 집으로 불러주었어요. 너희 집에서 우리의 갤러리 차려주는 걸 반대하셨다. 도군안의 어머니, 저희 부모님은 젊을 때 좀 더 도전해보는 게 좋다고 결혼하기 전부터 느꼈지만 너희 집 참 문제가 많다네. 문제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에이 엄마, 그렇게 말하는 건죠? 결혼 전에 얘기할 때부터 그렇더니 우리 아들한테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아까운 건가요? 보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사람도 아들처럼 생각하시고 아들은 치과 의사. 이런 일을 시시콜콜 다 본인 집에 얘기하는 건지 모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어머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었어? 네, 원래 모든 얘기는 우리 엄마한테 다 해야만 해. 이 정도면 작은 일도 아닌데 뭘 말할 것 같니? 크고 작은 걸 떠나서 대체 어떻게 했길래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슨 말을 어떻게 했니? 나는 그냥 있는 대로 말했어. 사실 여유가 있으신 거 다 아는데 우리 집안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잖아. 솔직히 나도 좀 그랬고 내가 말했을 때 당신도 이해한다고 했는데 너무 경솔했다고 했다.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얘기한 거야. 좀 어이가 없어. 내가 이해가 안 가. 나야말로 정말 어이가 없어. 만약 나였다면 우리 집이 비슷하다고 당신의 부모님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들은 좀 특이하실지 몰라도 우리 부모님에 대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결혼 전에는 그런 교육 방식이 멋지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건 어떤가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면 그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다투면 해결될 문제를 그저 말로 푸는 것보다 논의해보세요. 그날 그렇게 남편과 싸운 뒤에는 제가 계속하여 그림 활동을 이어가는 반면 남편은 강사로 일하던 대로 집에 와서 불만을 가득 털어놓곤 했어요. 크게 변화는 없었지만 강사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 일인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저녁마다 짜증을 내곤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무거운 부담이었는데도 전적으로 우리 부모님 탓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다툼도 잦아지며 남편에게 실망하는 감정도 조금씩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집에 비극이 닥치게 됐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췌장암 진단을 받아서 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아버지는 건강 문제가 거의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건강검진에서 이상을 발견해서 췌장암 판정을 받자마자 빠르게 돌아가게 되어서 정말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적인 감염병이 퍼지면서 전시업계에도 위기가 찾아왔죠. 모든 전시가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티스트로서 활동하고 있는 저도 외부 강연이 많이 있었던 남편도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저희 부부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서 남편과의 다툼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사람은 살다 보면 돈이 부족할 때도 있고 넉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게지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떻게 살면 되고 사라지는 대로 사는 거죠. 우리가 당장 굶주릴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진 것도 아니고요. 당신까지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고 예민해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은 참 좋겠죠? 그렇게 혹하여 안락한 공주님으로 평생을 살아오셨으니 뭐 그런 식으로 비웃지 좀 마세요. 당신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돈 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신의 부모님은 좀 도화만 줬어도 진짜 이해가 안 돼. 외동딸이라고 그렇게 아끼셨던데 어떻게 결혼하니까 그렇게 정을 두실 수가 있는지. 왜 불편하게도 우리 부모님 얘기로 튀어. 우리 부모님은 평생 그런 방침으로 살아왔다고 이미 내가 말했잖아. 그래, 그 잘난 교육 방침, 독립심. 그래, 아주 대단하시다. 아주 멋져요. 존경스럽다. 존경스러워. 또 비난하려는 거야? 진짜 당신,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알아. 난 당신이 이렇게 돈에 치중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 이제 알았으니 됐어. 제 싸움 내용은 90% 이상 이런 거였어요. 결국 모든 결론은 돈이었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했지만 그건 사실 전국 아니어도 될 일이야. 전 세계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당시 식당을 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전시는 열리지 못했지만 저는 간간히 아는 분들을 통해 그림을 팔고 있었고 남편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거나 매거진에 기고를 하며 돈을 벌고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 남자의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고 이 남자가 가진 단점마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삶이 이어갈수록 오히려 점점 내 남편에 대해 하나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돈에 집착하는 사람인지 정말 몰랐거든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점점 외롭고 함께 있어도 혼자라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희 집에 닥친 불운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빠가 돌아가신 뒤 엄마마저 갑자기 크게 나빠지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역시 갑자기 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았는데 그 탓인지 엄마에게까지 암이 찾아왔었죠. 아빠는 엄마를 떠날 수 없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건강해지도록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항암 치료를 계속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과 딸도 엄마가 떠나가실 때가 다가왔다고 느꼈어요. 엄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며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가요? 라고 했습니다. 엄마와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엄마를 오랜 시간 안아주며 함께 울던 우리 남매를 보고서 엄마는 남아있는 것들의 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얘기하셨어요. 2년 동안 엄마가 운영하신 회사도 경영 어려움에 시달려 일을 수습하느라 돈을 많이 소비해 우리에게 남겨줄 대사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엄마는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엄마의 인테리어 회사는 오빠가 이어받고 갖고 있던 땅은 나에게 넘겨주시고 남기신 아파트는 팔아서 둘이 나눠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 엄마 모습을 보며 우리 남매는 서글픈 마음을 안고 울고 많이 놀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엄마가 해준 말을 전했어요. 정말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보여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았습니다. 아프더라. 오빠도 나도 그랬겠다. 나도 마음이 아프네. 근데 그래서 유산이나 그런 부분은 얘기하지 않으시면 뭐. 아니 형님까지 부르신 것을 보니 그런 것도 다정하지 않은 곳에서 말씀 안 하셔서 당신이 정말 어떻게 이러냐. 사람이 우리 엄마가 곧 떠나신다는 데에 대해 이제 말이 처음으로 나오기 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도 당연히 마음이 안 좋다.
마음이 아프다고 나도 말했잖아. 그러나 정리해야 할 부분은 다시 정리해야 하니까 물어본 거야? 내게 땅을 준대. 오빠의 회사 주고 내 땅은 여기가 됐어. 이제 행복해. 땅은 어디? 땅의 평수는 몇 평이나 되나요? 평당 가격이 중요한데 좀 노른자 땅이 있어야만 가치가 붙어요. 나가지 아무리 돈이 궁하다고 해도 중요하다고 해도 당장 엄마를 잃은 나에게 돈 얘기를 하는 남편이 너무 속물스러웠어요. 배우자의 부모도 부모 중에 하나 같아 마의 조음 앞에서 돈을 먼저 언급하고 하는 그 사람은 정말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 같아서 정이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얘야, 제발 순수한 척 좀 그만해. 너도 이제 20대 아니고 세상을 알 만큼이나 나이가 있어? 아니야. 유복한 집에서 자랐다고 해서 유복하게 걷는 것만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지 마, 뭐. 순수한 척하면서 부모님 조금이라도 슬퍼한다고 대체 언제부터 순수한 척이 되었어? 그래, 돈 없이는 못 살아. 돈이 중요해. 나도 돈을 좋아해. 세상에 돈 없이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래도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에요. 어느 날 저희는 결혼한 후 가장 크게 싸웠어요. 그리고 다음 날 갑자기 시모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엄마도 그만큼 아프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많았답니다. 시모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를 위로해 주셨고 그렇게 다정다감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이런 때에는 집에 어른이 위안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시모에게서 내심 고마운 마음이 느껴졌어요. 시모는 엄마를 볼 수 있는 날이 이제 많지 않으니 자주 엄마를 보러 오라고 말했고 갑자기 자기 차를 빌려주겠다고도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타던 차를 사고로 망가뜨린 뒤 1년 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트라우마까지 생긴 건 아니지만 사고를 한 번 내니까 괜히 찜찜한 마음이 들어 운전을 안 하고 있던 차였죠. 아니에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도 차가 있어야 편하잖아요. 저 괜찮아요. 아니야. 그게 내 마음이 편하지. 내가 차 빌려줄 테니까 타고 다녀. 아니요. 정말 괜찮아요. 안 그러셔도 돼요? 에헤이.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니까. 엄마가 일 다닐 때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그러기 힘들잖아. 내 차 타고 다녀. 물론 버스를 타면 2번 갈아타야 되는 위치이긴 했지만 택시를 타고 가도 되고 굳이 지금 당장 차가 있다면? 필요하지 않다는 걸 거절한 건데 여러 번 거절하자 시모는 뒤늦게 화가 나서 내더라고요. 제가 괜찮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간 것이 좀 이해가 안 되었지만 시모의 말을 계속 거절하면 그 순간 상황이 너무 어색해질 것 같아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오늘 너희 어머니가 배를 갈 거지? 오늘부터 꼭 내 차 타고 다녀. 네, 어머니. 안 그래도 어머니 차를 타고 지금 가하고 있어요. 제가 차를 타는지 확인하는 전화까지 받는 게 좀 의아했지만 어차피 다음날 시모가 빌려준 차를 타고 엄마를 만나러 갔어요. 엄마를 보고 나왔을 때 병원 주차장에 있는 차 문에 작은 흠집이 있었어요. 있더라도 괜히 빌린 차에 작은 흠이라도 생기는 일이 피곤하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블랙박스를 열어봤어요. 블랙박스에는 아빠가 탄 휠체어를 빠르게 밀며 지나가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아마 빠르게 휠체어를 밀다가 차를 친 것 같았죠. 아빠와 아들이 웃으며 장난을 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에 시시비비를 따질 마음이 사라졌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수리해야지 하고 블랙박스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려고 터치했는데 화면이 지난 영상으로 돌아갔어요. 화면에는 하루 전 시모가 친구와 통화하는 듯한 내용이 잡혔더군요. 그냥 여다가 문득 지금 블랙박스를 보면 시호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퍼졌어요. 버튼을 몇 번 누르니 시호의 통화 내용이 들렸다. 시작했어. 그래, 그 집 엄마가 오늘 내일 하나 봐. 그 집에 돈이 좀 있잖아. 그렇다니까 뻔히 잡았지? 뭐, 본인 친구에게 우리 집 얘기하는 시모의 말이 이어졌다. 그랬어요. 땡이야. 뭐,
어차피 이름으로 할 테니까 그것까지는 손대지 못하고 뭐 콩구멍이라도 좀 받아먹어야 될 텐데 방법이 없으려나 하다가 우리 아들이 나에게 그러더라고. 엄마, 내가 왜 제 차 하나 뽑아드려.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 차가 어디서 나와? 하니까 글쎄, 자신이 생각이 다 있다는 거야. 며느리, 얘가 지금 차가 없거든. 그래서 내 차를 얘한테 당분간 좀 빌려주란 거예요. 그러면 엄마, 돌아가서 돈 좀 생길 테니 차를 빌려준 대가로 핑계만 좀 대면 외제차를 데려다 줄 거라는 친구의 말을 믿고 있던 거지. 걔가 또 순진한 면이 있어서 잘 따르면 그 정도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퍼즐이 맞춰진 것 같더군요. 차를 빌려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결국 모든 걸 꿍꿍이로 만들어 놓고 있던 것이었네요. 그래서 마침내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 생각은 남편에게서 나올 걸로 생각하지 못했었죠. 어쩌면 이것이 본인의 생각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친구에게 남편을 핑계로 떠넘기는 걸 줄 알았어요. 블랙박스에는 시모의 대화가 이어졌어요. 잠깐만. 지금 우리 아들 전화 온다. 내가 나중에 다시 걸게. 시모가 남편의 전화를 받았고 익숙한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어요. 흘러나왔어요. 엄마 이대로만 해. 일단 차를 빌려준다고 하면 나중에 외제차이긴 내가 어떻게 좀 구슬릴 수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 알았어. 우리 똑똑한 아들, 내 미덕덕에 엄마가 외제차 하게 생겼네. 아참, 그리고 땅이랑 돈이 좀 생길 것 같아. 몇천 평은 되나봐의 평당 가격까지 아직 모르겠고 그거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어. 나는 진짜 그 집구석건 알다가도 모르겠어. 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짜게 사는지. 그렇게 학교면 뭐하냐? 그 돈 다 써보지도 못하고 뜬하게 생겼는데 에이, 그 덕에 엄마, 아들 호강하게 됐잖아. 그 말은 또 맞네? 기가 막히더군요. 모자가 아주요. 그들은 너무나 큰 배신감과 원망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들의 사악함에 소름이 끼쳤고 우리 집안에서 이 두 사람들이 그동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명확하고 어색한 대화를 듣고 나니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달려가서 따져야 할까도 고민했지만 그래서 일단은 아는 척하면서 이들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나 강의를 그만두려고 해. 왜 갑자기? 어머님, 아버님 말 듣고 계속 교수직 도전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강의를 그만두고 갤러리 일을 준비해볼까? 갤러리? 우리한테도 갤러리를 위해 돈이 있나요? 갤러리를 염두에 둔 나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할 땅과 돈에 대해 두고 하는 말이란 것을 알았지만 모른 채 물었지요. 돈이야 뭐 준비하다 보면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 자료를 전해 일단 여기저기 공부도 하고 배우면서 천천히 준비해보려고 신만이 도와줘요. 남편은 그렇게 강사를 두더니 이리저리 바쁘게 다니는군 하고요. 모르는 척하면 슬쩍슬쩍 남편의 행방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시와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역시나 꿍꿍이가 뻔하지요. 갤러리에 키워드를 주실 떡밥은 던져놓았으니까 좀 있으면 돈주가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장인 살아있을 때야 그에서 반대를 했으니까 그런 거겠지요. 이제 두 사람도 없겠다. 이 사람만 잘 구슬리면 되니까 내가 요새 좀 바른. 그녀가 떠나기 전까지 살펴보기도 했지만 엄마는 이미 돌아간 사람이었다. 저와 오빠는 고화되어 엄마를 떠난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재산 문제로 고생했다. 참견하며 행여나 오빠보다 불리한 미친어일까 전전 끙끙하고 아니 실질적으로 당신이 장모님을 다 돌보고 모셨는데 그런 부분이 당연히 인정이 돼야지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좀 그렇네? 내가 어머니를 꼭 안 모셨다는 듯이 말하는 걸로 들리잖아. 아니, 솔직히 형님보다 이 사람이 훨씬 했던 건 사실 아닙니까? 왜 그래? 오빠도 충분히 할 만큼 했고 이미 돈 문제는 엄마가 살아가실 때 다 끝났어. 돈 갖고 추태 좀 그만 부려 뭐 추태. 너 또 나를 무슨 돈밖에 모르는 속물로 몰아가는 거야? 내가 지금 누구 조고 그러는 건데 정말 추하다. 진짜 너무 추해.
당신 상속 처리 문제로 여럿이 모였는데요. 자리에서 또 돈 때문에 우리 부부는 언성을 높이며 싸웠어요. 유산 문제는 결국 엄마의 유언장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처리되었죠. 남편과 저는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모는 첫날 한번 장례식에 다녀간 뒤 일절 보이지 않았지만 모든 일을 처리한 뒤 집에 오니 우리 집에 시모가 있더라고요. 꿍꿍이를 알고는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 장례식을 막 끝내고 온 사람에게 그 얘기를 꺼낼까 했는데 시모와 남편은 제 생각보다 더 뻔뻔한 사람들이었어요. 시모는 외제차 카탈로그를 거실 테이블에 쭉 늘어놓고 있더군요. 아가, 내가 아까요. 앞에 주차된 거 보니까 내 차 옆에 살짝 스크래치가 났더라. 네, 안 그래도 그거 수리해주면 돼. 제가 서운하게 할 예정은 아니었어요. 돈을 드릴 거예요. 그것에 대해 요청한 적은 없는데 괜찮으시면 차 한 대만 빌려주시겠어요? 저는 차를 좀 보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생긴 돈이군요. 그 돈은 꽁돈이라고 하신 거죠? 그 돈은 갑자기 뚝 떨어진 돈이 아니라 이전에 저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빨리 써야 하는 거죠. 어차피 큰 돈을 보관하는 것도 좋죠. 생각해보니까 이런 정도의 차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 내가 그 차를 지금 8년 넘게 탔는데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떡해? 또 너희들한테 짐이 되냐고. 이건 다 너희들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그거 맞아. 엄마께서 말씀하셨지 그래?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다 다치기도 해봐야 한다고. 그러면 또 리만 고생이지. 길게 보자고. 요새 좋은 차들은 사고가 나지도 않잖아. 그리고 원래 사람은 나이가 될수록 말이죠. 새 걸 쓰고 정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안 늙어? 너희 둘이 정말 잘 어울리기도 하더라고요. 마치 옷도 그 옛날 만담 콤비 같은 거라고 보는 듯 했어요. 그래, 그런 건 언제나 외웠지? 둘이서 몇 번이나 서로를 닮아 썼니? 어머니, 그럼 난 좀 더 정게 살까요? 새 걸 써야겠어요. 잊어버리다 즐거해선 안 되고 옷은 충분히 입을 만큼 갖추고 나는 어떤 변화를 해야 할까요? 남편이 있는데도 바꿔야 하는 걸까요? 아니, 이랬다 저랬다 말하다가 얘는 내 앞에서 아무런 말을 못해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린가요? 왜요? 그게 무슨 문제라고요? 어머니, 우리 엄마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으려면 기다렸다가 일부러 그 차를 빌려주신 거라고요. 1억 가치의 외제차를 보려고 그런 식의 일을 한 적은 없어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린가요? 우리 엄마 앞에서는 당황해서 2가지 모순적인 제안을 문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 후 정말 실수로 문틈에 흠집을 내보고 돈을 주고라도 고치라고 해야 할 것 같아서 문을 열었어요. 둘 다 아직 거기 있어요. 있더라도 요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남편은 쭈그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아이 여부 놀랐잖아. 당신 마음을 열면 금방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우리 들어가서 얘기해보자. 자기야 다시 들여보내주려고 나온 줄 아는 남편을 막으며의 손을 잡고 여주가 말했죠. 이대로면 그만 흠집만 수리하고 나를 떠날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본인 돈으로 새 차를 사는 건 알아서 하시고요. 번진 모자를 두고 문을 닫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엄마와 아빠와 찍은 사진을 보며 거실에 앉아 있자니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를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없이 못 사는 걸 알잖아. 당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걸 냅뒀더니 새벽 시간이 되자 가버리더군요. 본인 수준과 잘 맞는 엄마에게 가서 둘이 한참 동안 욕을 했어요. 다음 날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가 받지 않자 문자가 왔는데 제발 한번 만나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주장했죠. 결국 한번 만나기로 했지만 물론 용서해주는 건 아니었어요. 커피숍에서 만난 남편은 문자에서의 자세와는 달리 꽤나 당당해 보였어요. 난 이혼 못해. 나 절대 못해줘.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당신 지금 이렇게 이혼하는 거 결국 당신한테 이득될 거 하나도 없어. 세상 물 좀 몰라서 그러나 본데 라며 말하고는 눈앞에 휴대폰에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니 기가 막혀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내밀었어. 우리 아들이 말했어. 엄마, 외제차를 하나 뽑아줄래? 그래서 제차는 어디서 나오나? 라고 물었더니 자기 생각이 다 있는 거야. 며느리 애가 차가 없다고 해서 내 차를 빌려주자 하더라. 영상을 보다가 사색이 되던 중이었어. 무엇인가? 뒤에 당신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았어. 들려줄까? 부모에 대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악용하는 거지? 이건 모두 귀책 사유가 되는 거 알아. 결국 이 이혼이 누구에게 불리한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제 내 돈으로 갤러리를 차릴 생각이었지. 누구를 바보 취급했던 거지? 내가 그 정도도 모르고 있었다고? 야, 너 같은 놈이 갤러리를 운영한다는 게 웃기겠어. 마강사자. 관장은 과분한 거 같았던 거야? 참, 꿈도. 야, 너 어디 가서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알려줘. 미술은 어때? 이런 걸로 다닌다면 안 돼. 그런 게 안 되는데 내 남편은 먹고 사는 거 같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있는 걸 봐에 내 이야기에 대답할 말이 없어진 남편은 결국 순순히 이혼을 제안했어. 강사 자리도 내가 다시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자리가 나지 않아서 아직도 취업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어. 결국 그 시절에 들어간 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던 갤러리를 나의 이름으로 오픈했어. 부모님이 물려준 자리에 갤러리를 지어 운영하면서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 전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야. 물론 나도 그림을 그리고 내 전시를 하고 있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화가로서 활동하며 앞으로도 돈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림처럼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공유해주신 여러분의 이야기도 항상 아름다우시고 따뜻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